하셔야 됩니다. 예, 그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원내대표 오찬 회동 열고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장동혁 대표 지난번에 안 왔는데 이번에도 안 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노쇼. 완전 노쇼였죠. 였죠. 예. 그리고 어쨌든 현안이 많잖아요. 뭐 추경도 있고 심지어 무려 전쟁 추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도 대안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뭐 유류세 뭐 쿠폰, 인하 쿠폰 뭐 이런 형식으로. 그러면 본인들도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는지 가장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과 함께하는 자리인데 그걸 마다한다는 건 정말 그러니까 그때도 노쇼일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이재명 정부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면서요. 그럼 어떤 문제의식인지 본인들이 얘기하면 되잖아요. 뒤에서 만약에 이번에도 안 나오면 그냥 뒷담화하는 정당에 불과한 거예요. 뒤에서 얘기는 뭐 누가 못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직면하고 정면에서 같이 대화하는 것조차 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 이게 무슨 국정에 임하는 그런 축으로 서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입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장동혁 아마추어 우리 어떻게 하자는 거지? 이런 얘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정치 행보를 해야 되는 거죠. 장동혁 대표. 그러니까요. 저는 장동혁 대표 개인에게도 이게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최근에 무슨 비공개 민생행보 이런 걸 하잖아요. 아니 민생행보를 공개적으로 해야지 왜 그걸 굳이 비공개로 합니까? 마찬가지로 여야정 협의체로 대통령께서 민생을 놓고 만나자라고 제안을 주시면요. 저 만남이 국민들에게도 유익이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게 유익이에요. 아니 그 모든 언론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 가서 자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아니 장동혁 대표급이 대통령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걸 싫어서 안 하겠다? 그럼 정치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바라보고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도 본인의 메시지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한다면 그럼 장동혁 대표는 계속 비공개 민생 행보만 하고 방구석에서 SNS만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혹시 최근에 그 장동혁 안타깝습니다. 대표가 올린 장 대표 어디가 유튜브 채널 혹시 보셨어요? 봤어요. 믹스커피나. 믹스커피. 근데 그거보다도 저 여야정 협의체 공지커피. 가서 예. 메시지 내는 게 훨씬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돼요. 예. 왜 그 유리한 걸 안 합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국민들 보시기에.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이를테면 장동혁 대표도 뭐 그 자리에 가서 본인이 이제 제1야당 대표로서 뭔가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텐데 지금 지지율은 계속 추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니까 저렇게 약간 호감 정치를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커피 조유 뭐 이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안쓰러워. 저는 왜 장동혁 대표가 자꾸 이상한 정치 행보를 하느냐라고 본다면 전 본인이 바지 대표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장동혁 들면 스스로 나는 바지 대표다. 아니 그렇죠. 여야정 협의체 가가지고 빛나는 건 장동혁이고 협의안을 만들어 오면 그 점수는 장동혁이 따는 건데 그 점수를 따서 당에 돌아가면 실제 주인이 있잖아요. 윤어게인이나 전한길이나 정강훈 유의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그 성과를 갖고 와서 홍보를 하면 당에서는 쫓겨나는 거죠. 비판받고. 그러면서 민심으로 갈 수도 없고 진짜 아이러니한 상황이네.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샌드위치 안에 있는 패티? 햄버거 속에 고기 덩어리처럼 딱 가운데 껴가지고 이도저도 못하니까 지난번에도 영수회담 간다고 했다가 당일 노쇼로 취소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욕은 본인이 다 먹는 거의 무슨 욕을 흡입하는 이런 수준으로 가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정치의 ABC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대표라는 직위는 계속 가지고 싶고 그런데 실력은 없는 거예요.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내용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는 것마다 엇박자가 계속 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전국구 행보는 또 해야 되고 전국 단위 선거 지방선거는 치러야 되는데 각 당 거기에 이제 예비 후보들이나 후보들은 손사래를 치고 있고 오지 말라고 예수님이 와도 안 되는데 장동혁 너가 왜 오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이니까 왜냐하면 이런 쇼츠나 이런 거 되게 호감과 정서적인 교감 측면에서 대단히 저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부가적인 거잖아요. 정말 큰 틀의 행보를 가져가면서 이런 부분은 얹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본말이 지금 정도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류를 타고 그걸 흐름 있게 가져갈 수가 없는 지경에 왔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직격이 나와요. 가장 큰 선거운동, 전략적인 선거운동은 당신의 사퇴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맞는 진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민의힘에 그나마 활로를 열어주고 변화가 모색된다. 우리가 지방선거 앞두고 변하겠다라고 하는 가장 큰 분기점은 사실상 장동혁 대표가 최소한 자신의 지금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당권을 내려놓는 건데 지금 대단히 무리하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욕을 먹으면서 당내에서 또 어떤 직격까지 계속 받으면서 힘들게 왔는데 여기서 놓아버린다? 그 선택은 아마 정치인 장동혁으로서 특히 아마추어 정치인 장동혁으로서는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선당후사는 최소한 아닌 거죠. 예. 내려놔야 또 본인의 어떤 미래가 열린다는 판단까지 갈 정도의 무르익음은 이 정치인에게 보이지는 않아서 아마 이런 자잘한 행보 이런 어떻게 보면 SNS에 매몰된 행보에 갇힐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스텝이 꼬인 거고 이 스텝을 풀어야 되는데 풀 능력이 없는 이제 그런 약간 딜레마 상황이고 이게 사실 한동훈 전 대표를 연상시켜요. 결국엔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의 정치적 자산 없이 그냥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의해 가지고 비대위원장부터 사실상 업어 키운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근데 장동혁 대표도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의 빈자리를 메꾼 윤어게인 세력이 업어 키운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업어 키웠기 때문에 본인 정치를 통해서 권력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부여받은 권력을 좀 행사하고 있다 보니까 본인만의 행보를 할 수 없는 그런 근원적 한계 속에서 좀 헤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욕심은 있다 보니까 내려놓을 힘도 없는 거예요. 내려놓고 본인이 뭐 당을 생각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당선이 목표가 아니라 당권이 목표인 상황에서 오로지 당 장악을 위한 이런 좀 일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뭐 장동혁 대표가 당권은 더 공고하게 가질 것 같은데요. 그 당 자체가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한테 러브콜을 보냈어요. 대구보다는 국회로 오는 게 낫겠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진숙 후보자는 무슨 소리? 나는 대구 시민과 함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절, 무소속 출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진숙 후보의 마지막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저는 재보궐 그 선거에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뭐 지금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건 이른바 몸집 불리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사실 주호영과 이진숙이 연동돼 있는 구조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 판사의 판결을 이 가처분의 결과를 왜냐하면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그거는 당사자는 주호영이지만 그 어떤 대상자는 이진숙 이제 전 위원장까지 포함되니까 같이 경선을 다시 한번 우리 해보자였는데 이 스텝이 더 꼬여버린 거예요. 주호영, 이진숙 다 이제 속아내야 되는 구조고 6명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정치 초보인데 무소속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 본인이 없을 거란 생각은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다고 하고 이른바 국회 입성의 기회를 놓쳤을 때 그 구도로 계속 갑니까? 단일화하거나 하는 그런 결집이 있을 텐데요. 그럼 나는 얻는 게 뭐가 있어? 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정치 셈법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대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나경원 의원도 나 같은 여전사가 국회 필요하다며 그럼 나가 한번 뭐 해봐주지. 뭐. 그러면 본인으로서는 해피한 거죠. 그렇게 보시는구나. 주호영 의원까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3파전? 국민의힘 계열 3파전 가능성?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주호영 의원 얘기는 좀 따로 떼놓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에 장동혁 대표가 좀 라이벌 의식을 가져서 그 대구를 기반으로 국회에 들어오는 것을 좀 반대한다 뭐 이런 썰들도 있었는데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 입에서 이진숙 후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러브콜 해서 지금 국회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겠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지금 장동혁 대표의 뜻일까? 아니면 뒤에서 고성국이나 다른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를 뜻일까? 압박해서 이런 입장을 낼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좀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대구시장 후보로 나섰다가 컷오프 당하고 여기까지 코너에 밀렸는데 어떻게 재보선 바로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본인의 몸값을 더 키워야 되는 상황에서는 무소속 출마까지 으르렁거리는 것이 더 본인에게 유익이 된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요.
마지막에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결국에는 대구시장으로 무소속 나가면 떨어질 게 분명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구에서 그래도 재보선으로 기회를 줘서 국회로 입성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거든요. 그럼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이익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요. 무소속으로 안 나가죠. 네. 오히려 재보궐 선거로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고 네. 동시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이 됐으면 100% 무소속으로 나올 명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배지까지 내려놓으면서 그것도 한동훈 전 대표의 손을 잡고 네.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을 뛰느냐 전 거기에 대해서는 매우 전 가능성이 낮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대구가 제일 핫 플레이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호영 그리고 이제 이진숙 두 후보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기차는 떠났다라고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지금 추세대로라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다가 막판 단일화. 예, 막판 단일화로 마무리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마지막 최후의 선택은 지금 뭐 2달도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끌어올리다가 막판에는 결국에는 단일화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서 국회로 그렇죠. 가려고 국회로 할 거죠. 가겠죠. 저 메시지는 기차 떠났다잖아요. 네. 뒤에 문장 괄호 열고 네. 새로운 기차가 온다. 새 기차가 국회행. 온다. 국회행 열차가. 네, 그거 타고 싶다. 뭐 그렇게 있는 게 훨씬 대구시장행은 지나고 국회행 열차가 다시 오고 있다. 대신에 인지도는 더 올려야 되니까 네. 지금 접으면 안 되고 네. 조금 더 요거를 가져가야 장이 더 된다. 서야 된다라는 예,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 내부는 정말 혼탁 그 자체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